네, 안녕하세요. 기릿은 역시 주식, 아니죠.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주린이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100명의 투자자가 있으면 100가지 방법이 있을 만큼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 기릿은 20살의 기릿에게 딱 한마디만 하라면 바로 셀트리온 사라. 아니, 이거부터 공부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투자를 위해 어떻게 첫 발걸음을 떼야 하는지,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린이분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런 댓글이 최근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 주식은 역시 기릿. 오늘 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아직은 학생이라 투자를 하진 못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 접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기린님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막 주식 시작한 주린이인데 주식 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세 번째, 기린님 요즘 영상 즐겨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책도 이렇게 두 권 사고 계좌도 만들고 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린이라면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여러분들이 완전 주린이 오브 주린이다, 그런 분들만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에 딱 맞으시는 분들은 주식 시작한 지 이제 1년 미만이신 분들, 그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아직 한 적이 없으신 분,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신다면 이 영상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투자가 뭐지? 네, 맞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라는 그런 것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놓은 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 기릿은 이제 제대로 된 투자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투자가 무엇인가? 다만 기릿의 개인적 생각일 뿐 투자자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에도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투자란 무엇인가? 자, 예시를 그냥 한번 들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찾아 배웠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FNF입니다. 디스커버리 아시죠? 여러분 롱패딩에서 많이 입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MLB 모자도 아시죠? 이제 두 개의 브랜드, 그 다음에 플러스 다른 브랜드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FNF라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이 빨간색 첫 번째 원이 있고 두 번째 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원에 매수를 해서 이 두 번째 원에서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투자는 잘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투자일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잘된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면 벌써 뭐 30% 올랐구만. 야, 이 정도면 대박 투자지. 불과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만 보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다라고 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투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대로 된 투자가 뭐냐? 아까 그 첫 번째 원에서 사신 분들은 이렇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FNF가 좋아서 샀어요. 아니면은 공유가 광고해서 샀어요. 딱 봐도 너무 싸서 샀어요. 아니면 남이 추천해서 샀어요. 이런 식의 답변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뭐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투자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자, 그러면 뭐가 진짜 제대로 된 투자야?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 기릿?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하나만 추가하시면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이 무엇인가? 주식을 사신 이유를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에게, 아니면은 부모님에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뭐 공유가 좋아서 샀어요. 아니면 뭐 차트가 좋아서 샀어요. 아니면 그냥 너무 싸서 샀어요. 그냥 남들이 추천해서 샀습니다. 이런 것들 다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유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친구, 부모님, 자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거를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저 이거 계좌에 이렇게 해서 이거 한 10만원치 샀어요. 이거 샀던 이유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래서 샀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지금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투자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열어보시고 그 종목이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백화점처럼 20개, 30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 종목들 전부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기업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10분 이상, 20분 이상 여러분들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진짜 그게 제대로 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금상첨화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친구 혹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인가?
면은 이제 금상첨화겠죠.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제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설명에 설득을 당한다면 그 주식 투자는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FNF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2주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FNF라는 기업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좋을 것 같다라고 시각을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게 맞아 떨어졌죠. 하지만 거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했던 대로 저렇게 10분 이상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에서 익절을 하던 아니면 손절을 하던 그 주식은 이미 성공적인 투자가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길이. 잠깐만, 주식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손절하면 그게 어떻게 성공적인 투자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목표는 역시 돈을 버는 거겠죠. 하지만 결국 주식 투자에서 끝까지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모두 다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두 다 익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본인 또 인정하실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는 손절을 하겠지. 나도 언젠가는 시기에 한번 물려서 눈물 한번 흘리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밟고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만 할 게 아니라 평생, 젊으신 분들은 30년 이상, 50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40대, 50대 분들도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30년 이상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무사고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만 있으면은 설사 여러분들이 손절을 치더라도 그것은 남는 투자, 그리고 성공한 투자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생 익절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손절도 해보면서 이렇게 투자하면 실패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멀리 가실 수 있습니다. 계속 성공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공에 취할 수 있겠죠. 난 너무 잘해. 난 주식 투자의 신이야. 그러면 나 이거 뭐든 사든 되니까 영끌 이렇게 돈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투자하겠어 라고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이게도 초보 투자자, 그 다음에 주린이 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해보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단타도 쳐보고, 그 다음에 뭐 차트 매매도 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시고, 결국 여러분들이 거기서 실패를 하면 이건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운전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운전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데요.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는 세상 모든 도로가 내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다, 산 이런 데 가서 친구들과 같이 운전을 하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결국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쾅, 저기에서 쾅, 주차하다가 쾅,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냥 막 끼어들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면 주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택도 없구나, 짧구나. 그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해봐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결국 돈을 버는 것만이 진짜 투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리세 50-30 챌린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처음에 제발 시드머니 막 여기저기서 영끌해서 가져와서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 초기에는 실패를 해야 합니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도 해보고 익절이지만 왜 올랐는지도 스스로 모르는 그런 경험도 해봐야 되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투자를 한 다음에 그게 익절로 플러스 20%, 플러스 30% 아니면 2배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 이제 진짜 주식에도 면허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주식 투자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1년 안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영끌, 비투 이런 단어만 보면 저는 이제 숨이 좀 턱턱 막힙니다. 저러다가 혹시 미끄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뭐 코로나 영끌 비투, 나제철 금투협 회장, 동학개미 영끌 비투 지향해야, 장학금으로 삼성전자 산다, 주식 영끌하는 대학생들 걱정이 되죠. 처음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잃는 거는 이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제 2달 열심히 일해서 정말 이렇게 허리띠 딱 졸라 매면은 그건 이제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영끌, 비투 1000만원, 2000만원. 키리님, 제가 한 5년 동안 모은 이렇게 한 2,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그냥 바로 투자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결국 성공적인 투자란 어떤 이유여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추천해서 그런 것도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질문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 종목을 친한 친구, 가족에게 보여주면서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라면서 10분 이상 신나서 말 그대로 야, 너도 이거 제발 샀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거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돈을
얻든 아니면 돈을 잃든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은 경험이라는 걸 이미 얻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게 투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남은 건 이제 기다림 뿐이겠죠. 시간이 유일한 우리의 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투자자들마다 이런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 기릿은 성공적인 투자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기릿,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잖아. 자,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그럼 뭔데? 그것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기릿이 20세의 기릿에게 한번 한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경제 뉴스를 봐라입니다. 혹자는 PER, PBR부터 공부해라. 아이 무슨 소리냐. 책부터 봐라. 마법공식 책이라든지 아니면 월가의 영웅 그런 것들을 봐야지. 엥? 무슨 소리냐? 슈퍼개미 유튜브부터 봐야 된다 라는 시각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많은 투자자들의 생각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기릿의 생각은 일단 경제랑 친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렇죠? 경제가 재미없는데 주식 투자는 하고 싶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교통법규는 재미없는데 운전은 하고 싶다. 이 소리와 마찬가지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 말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 몰라도 운전할 수 있죠. 뭐 운전 뭐 하는 거 뭐 어렵나? 여기 가서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가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난관에 봉착합니다. 비보호를 보고 딱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좌회전해도 되는 건가? 비보호가 뭐지? 비 오는 날에는 뭐 좌회전 하나는 건가? 그러다 보면 결국 사고가 나게 되어 있죠.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을 한다는 거는 사고를 당하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경제가 재미없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길 바란다. 그건 놀부입니다. 놀부. 놀부 부대찌개 관계자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경제 뉴스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 어떻게 보느냐?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저는 이제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네이버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이버를 들어가신 다음 왼쪽 아래 보면은 여기 보면 뉴스 스탠드, 구독한 언론사, 전체 언론사가 있죠. 거기서 구독한 언론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한 언론사가 없대요. 그럼 언론사 구독하기 설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뉴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뉴스 언론사가 있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 언론사가 아니라 종합, 그리고 경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경제를 들어가면 더 많이,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가나다 순이겠군요. 경향신문부터 이제 이 대한경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문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뭐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름만 보고 정하셔도 됩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뭐 경제라든지 보시면은 쭉 가다 보면은 뭐 오른쪽 끝에 이제 경제라고 붙어 있거나 아니면 머니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뭐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파이낸셜, 금융 이런 것들을 주로 클릭해서 이것저것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제가 뭐뭐 본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 특성상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프레스코님의 답변, 은하신이십니다. 은하신의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나는 이제 보수가 좋아 아니면 난 중도야, 난 진보가 좋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 정치도 잘 모르는데요 하신다면은 여기서 보수에서 2개, 중도에서 2개, 진보에서 2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로또 찍듯이 랜덤으로 그냥 클릭을 하셔서 그것부터 그냥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뉴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뉴스 스탠드, 아까는 아무것도 안 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론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뉴스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뭐 최소한 10개 아니면 20개씩 읽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사건, 사고, 뭐 어디에서 몇 명이 뭐 다쳤다더라, 아니면 여기서 무슨 살인사건이 났다더라, 아니면 여기서 뭐 돈 떼먹고 도망갔다더라, 아니면 정치 같은 경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은 얘가 나와서 날리고 오늘은 쟤가 나와서 날리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보통 눈이 팔리다 보니까 경제 뉴스는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으실 거예요. 뭐야? 자고 일어나니까 경제 뉴스를 가장 먼저 찾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주린이에서 주치원생으로 레벨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런 방식도 사용을 하지만 그냥 여기 뉴스 홈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뉴스를 쭉 많이 봅니다. 여기서 경제를 누르면 많은 뉴스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예전부터 네이버에서 순위를 세우는 거는 이제 사람들의 정치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업로드 순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네이버에서 각 언론사를 구독을 한 다음에 이제 직접 보시는 걸 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제 비즈니스 포스트라고 아까 보셨던 그거를 한번 봤더니 제가 관심 있는 것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강원랜드였죠. 강원랜드가 코로나19 길어져 허리띠 더 졸라매 이런 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강원랜드가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아지고 있구나. 강원랜드는 누구보다 백신 접종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다 읽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저씨 문태곤 아저씨가 강원랜드 사장이구나 이런 쓸데없는 정보도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배부르진 않겠죠. 이렇게 3개월 6개월, 12개월, 2년, 3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경제 박사님이라고 말을 할 정도 그 정도가 쌓이게 되죠.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려서 막 오늘 나오는 경제 뉴스는 다 보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루 5개든 10개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뉴스를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데이터가 서서히 축적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가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많이 포기를 하시기도 하죠. 경제뉴스 난 못 읽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릿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릿의 주식 노트라는 채널입니다. 저도 이거 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보셨을 때 파란색 썸네일 있는 거 있죠. 이게 월, 화, 수, 목, 금 매일 저녁 6시에 경제뉴스를 하루에 한 10개 정도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그냥 경제뉴스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최대한 꼼꼼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뉴스가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일 저녁 6시에 이 영상 뭔가 20분 부담될 수도 있지만 1.5배속으로 듣거나 2배속으로 들으면 단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셔도 첫 단추는 충분히 잘 깨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내가 경제뉴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이거 경제뉴스 말고 다른 방식으로 경제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100이면 100 이 채널을 추천해드립니다. 먼 이야기, 이웃 이야기, 슈카월드죠. 경제를 정말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제와 친해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매일 저녁에 업로드가 되니까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만 보시면은 경제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몸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카월드는 이제 경제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런데 경제와 주식은 조금은 다릅니다. 권순우의 발칙한 경제 이 채널도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이 채널은 아까 그 슈카월드와 비슷하지만 주식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채널은 제가 이제 초보 주린이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하는 이거 두 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기릿의 주식 노트도 괜찮더라고요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위에 뉴스와 유튜브를 보면 죽을 것 같다, 숨이 턱턱 막힌다, 이 글자처럼 막 화면이 꽉 차서 막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을 하면은 결국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라면 경제랑 친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은 앞으로도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경제는 모르는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어요. 아주 똥 같은 소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제 뉴스를 하루 틈틈이 10개 이상은 한번 읽어보자. 크게 힘들다면 기릿이라는 채널에서 파란색 썸네일을 매일 6시에 보자. 저도 한번 봐봤더니 괜찮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도 3% 등 어려운 걸 접하면 바로 에이씨 나 못하겠다, 야 투자 안해 치워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슈카, 발칙한 경제, 기릿 등으로 쉽게 다가가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 주린인데 언제까지가 주린인지 모르겠어요. 레벨업은 언제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경제 뉴스부터 침대에서 읽을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오늘은 무슨 뉴스가 나왔나 그렇게 읽을 때 그때가 바로 레벨업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들은 주치원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두 개의 영상을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셨던 분은 이제 이 두 개를 한번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릿이었습니다.